여러분께 캠핑카 배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관심 많으시죠? 캠핑카 배터리 용량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꼭 인산철 배터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태양광이나 인버터 용량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여러 가지들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제 나름대로의 준비해온 내용들을 좀 얘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캠핑카 구입이나 캠핑카 생활 하시는데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우선 캠핑카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 볼게요. 배터리는 어떤 게 배터리라고 하고, 배터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는 왜 현재는 인산철 배터리가 가장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좀 사전에 짚어보고, 캠핑카에는 뭐 어떤 용량이니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번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배터리는 화학전지라고 하는 배터리의 한 종류이죠. 그래서 전해액에 금속을 넣어서 거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온이 빠져나오고, 그 빠져나온 이온 자리에 전자가 들어가면서 전류가 형성이 되고, 그 전류가 이동하는 걸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화학전지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뭐 별거 없어요. 일단은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일으키는 거를 화학전지라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는 대부분이 화학전지이다. 이 화학전지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누어지는데, 1차 전지는 재충전을 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만 사용하는 전지를 통틀어서 1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는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합니다. 1차 전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간 건전지하고 알카라인 건전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망간 건전지는 최근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저렴하게 나오는 이렇게 묶어서 파는 걸로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허용 전류 용량이 좀 작아서 보통 리모컨이나 시계, 가정에서 특별하게 전류를 많이 쓰지 않지만 오랫동안 쓰는 그런 기구들에 사용을 하는 건전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알카라인은 허용하는 전류 용량을 좀 많이 키워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장난감 RC카도 충분히 가능을 하고요. 카메라 이러한 종류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알카라인 건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납축 전지도 한 종류이고, 그 다음째 니켈 카드뮴, 그리고 니켈 수소, 그리고 리튬 이온,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리튬 이온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즘에 아주 핫한 배터리의 종류예요.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종류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납축 전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충방전 효율이 좋지 않아서 최근에 캠핑카나 이러한 곳에 주 전원으로는 조금 사용이 배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 니켈 카드뮴이나 니켈 수소는 좀 휴대용 기기들 위주로 사용을 하는 건전지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니켈 카드뮴은 좀 메모리 효과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건전지를 완전 방전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 방전하지 않은 그 상태를 100% 인식을 해서 충전을 해도 이게 전체 용량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메모리 효과가 좀 심한 배터리가 니켈 카드뮴 건전지이고, 그걸 좀 개선을 한 게 니켈 수소 건전지예요. 근데 이러한 류의 건전지는 이렇게 캠핑카나 차량용으로 사용하진 않고 휴대용 기기들 위주로 사용을 하는 배터리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앞에 쪽에 이렇게 좀 많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럼 여러분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배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양극과 음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극에 사용되는
금속에 따라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종류가 나눠지게 되고요. 최근에 현재는 음극 쪽은 그라파이터, 그러니까 흑연, 탄소 성분의 물질로 구성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양극재의 종류에 따라서 배터리의 종류가 구분되어집니다. 양극재는 대표적으로 니켈,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 이러한 종류들이 사용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인산철, 그러니까 철 부분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철이 사용되는 것을 인산철 배터리라고 합니다. 일단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현재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배터리이긴 합니다. 철이라는 성분 자체가 되게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철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성에서는 매우 뛰어난 부분이 있고, 수명 또한 철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안정적이라서 그렇겠죠. 수명 또한 아주 길고, 그리고 가격도 히토류 금속들을 사용하는 다른 배터리들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캠핑카에 적용하는 배터리로는 인산철 배터리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수명 길고 가격도 적당히 저렴하고,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배터리는 인산철이 최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해서 NCM, NCA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배터리 위주로 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NCA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사용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죠. 원통형 배터리로 사용이 되는 배터리인데, 이게 그 허용 전류 용량이 엄청 높아요. 하지만 좀 그 위험성에서는, 안정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서 테슬라 외의 자동차 벤더들은 다수가 MCM 쪽으로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향후의 트렌드를 봐도 인산철 배터리 시장이 그렇게 커진다는 내용은 없어요. NCM, NCA, 아마도 대세는 NCM이 될 것 같아요. NCM이 되고 그 다음이 NCA,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에서는 인산철 배터리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산철 배터리에 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굳이 과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아마도 곧 조만간 NCM 계열의 그러한 배터리들이 곧 나올 거니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적정한 용량만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배터리 용량은 얼마 정도가 가장 적당할까요? 뭐 무진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제한된 돈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용량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주관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산철 배터리 기준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인산철 배터리로 200에서 250 암페어면 충분하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 달에 출정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요? 뭐 한 4번, 5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많으면. 물론 더 많이 나가시는 분도 일부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한 달에 한 3, 4번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3, 4번 나갔을 때 정차되어 있는 시기에 태양광으로 우리가 모자란 배터리 용량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아주 뭐 크게 배터리 용량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주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알터네이터 기술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주행하는 거리로 이동할 때면 배터리가 대부분 다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출장을 갔을 때 기간이 보통 2박 3일, 보통 1박 2일이죠. 보통 1박 2일, 길면 2박 3일 아니신가요? 그 기간이면 태양광도 있고 알터네이터로 통한 주행 충전도 있기 때문에 200에서 250A 하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세요. 다만 에어컨 때문에 문제이시죠. 에어컨 때문에 배터리도 키우시고 인버터도 키우시고 하시는데, 솔직히 한여름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서너 번 가서 사용하는 게 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한여름에 더울 때는 차라리 전기가 되는 캠핑장을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저도 그렇게 이번에 해봤거든요. 아이고, 세상 마음 편합니다. 발전기를 가지고도 가보고 했는데, 그 관리하는 거 소음부터 해서 어우,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키워가지고 인버터로 에어컨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한여름에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 배터리 한쪽의 열기, 전압 강화, 인버터 효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어컨을 위해서 배터리 용량을 한없이 키운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 사용하는 곳에 배터리를 맞추고 한여름 더울 때 에어컨을 사용해야 될 때는 캠핑장을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인버터 용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버터 용량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용량은 2kg예요, 솔직히. 2kg면은 에어컨을 좀 배제했을 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kg면 남아 도는 용량입니다. 그래도 배터리로 좀 안정적으로 에어컨을 돌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인버터는 3kg는 적어도 있어야 됩니다. 2kg로도 구동이 돼요. 제 차에 2kg인데 구동은 되는데 한여름에 온도에 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마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온도가 좀만 올라가도 좀 구동이 좀 잘 되지 않는, 시동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에어컨을 구동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3kg는 다셔야 되고요. 에어컨을 배제한다 그러면 2kg면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시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해서 자동차 캠핑카 배터리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그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